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60살에 결정된다고요. 40년 전 학창 시절에는 몰랐죠. 그때는 제 친구 정현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우리 반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죠. 집은 반지하방이었고 교복은 늘 해지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반면 정현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현우는 항상 최신 유행을 따라갔죠. 새 운동화, 멋진 가방, 심지어 고등학생이었지만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길 좋아했습니다. 야, 김준호. 너 왜 맨날 그 낡은 가방 메고 다녀? 구제시장에서 산 거야? 교실에서 현우가 큰 소리로 물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두가 웃었죠. 그 순간의 창피함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너네 집 아직도 반지하 맞지? 비 오면 물 새지 않아? 또 다른 날의 현우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노려보았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우리는 결국 다른 대학에 진학했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갔고 현우는 아버지 덕에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우리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저는 사실 감사했어요. 더 이상 그의 조롱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주로 식당에서 서빙과 주방 보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리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틈틈이 요리책을 보며 레시피를 공부했죠. 졸업 후에는 한 유명 한식당에 취직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요리사로 5년간 경력을 쌓은 후 30대 초반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어요.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와 튀김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차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35살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창의적인 생각에 반했어요. 우리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은 더욱 성장했어요. 분식점으로 시작했지만 제 특제 양념과 소스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면서 준호네 떡볶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에는 전국에 50여 개의 매장을 갖춘 중견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되었어요. 패스트푸드처럼 느껴지는 분식을 건강하고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죠. 아내는 그동안 가게의 인테리어와 브랜딩을 담당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과 일을 모두 잘 꾸려나갔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남이 본사 운영을 맡고 저는 신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며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준혼의 떡볶이는 이제 분식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에도 매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대기업에 비하면 작지만 저는 제가 이룬 성공에 만족하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동창회를 가졌지만 저는 사업이 바빠서 지난 15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몇몇 친구들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대규모 모임에는 갈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경영을 많이 맡기게 되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권했어요.
이제 여유도 생겼으니 한번 가보세요. 오랜만에 옛 친구들도 만나고요. 결국 저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함께요. 아내는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저희는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들어서자 많은 얼굴들이 저를 반겼어요. 대부분은 제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몇몇은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정현우가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오만한 표정은 여전했어요. 다만 예전의 번듯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살이 많이 찌고 얼굴은 술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직장에 다니거나 작은 사업을 하거나 이미 은퇴한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제 성공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현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오, 김준호. 몇 년 만이냐? 잘 지냈어? 그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현우는 제 옆에 앉은 아내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와, 이분이 준호 와이프야? 생각보다 미인이네. 그리고는 아내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능력 없는 놈한테 시집 가니까 좋아? 고등학교 때 이 친구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아? 우리가 놀러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맨날 도시락도 싸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도 뭐 별로 다를 건 없어 보이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 준호가 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군침 흘리던 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그냥 집에 갔잖아. 현우는 웃으며 다른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한 번은 반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돈이 없다고 빠졌었지. 그때 준호 집이 반지하였는데 비 오면 물 새서 난리 났다던데.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를 들추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어디서 만났어? 솔직히 좀 의외인데. 현우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친구 말이야, 학창 시절에는 여자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만나다니. 아내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저는 솔직히 말해 화가 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 믿기 힘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제 수행비서 김 과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귀가하실 시간입니다.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현우의 얼굴은 특히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잠깐, 준호야. 너 대표라고? 어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네 푸드.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현우는 명함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준호네 떡볶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기 프랜차이즈였으니까요. 그럼 네가 그 준호네 떡볶이야? 그래, 내가 창업했어. 처음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아내가 일어나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여보, 가야겠네요. 다들 반가웠어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구 중 한 명이 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준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내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고 네가 고생했던 거. 그리고 부자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고 놀기만 했다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것도. 순간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붉어졌어요. 뭐라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하지만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현우야. 우리 모두 알아. 네가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다녀본 적 없다는 것도, 전부 와이프 돈으로 살았다는 것도. 이제 와서 준호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아내와 함께 연회장을 나왔어요. 차에 오르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조금 통쾌하기도 해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어요.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당신의 노력으로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고요. 학창 시절 저를 비웃던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글쎄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죠. 며칠 후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창회 이후 현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는 동창회 이후 모두에게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저는 그저 그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준호야, 넌 정말 대단하네.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도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현우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 사실 그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의 조롱이 나에게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60년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는 행복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사업에서 조금씩 물러나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어요. 인생은 60에 결정된다고 했던 제 말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요. 정현우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에게 말하고 싶어요. 현우야, 인생은 길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내 인생을 살아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그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가 남은 인생에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결국 저를 가장 밝은 곳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아내, 자녀들,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평화롭게 보내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모두 치유되었고 남은 것은 감사함 뿐이에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하죠.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제 페이스대로 달려왔고 이제 그 여정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그 여정이 꽤 멋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리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뒤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60년의 삶을 살아오며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중에는 후회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선택들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반지하 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까지.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여정이 되기를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